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식품학 강의를 하게 된 이연주입니다. 예, 저는 그 희소의 영양샘 플러스 팀에서 지금 영양학, 생화학, 그다음에 식품학, 조리원리 주로 이제 화학과 관련된 예, 이런 교과목을 맡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전에는 지금 제가 생화학이나 영양학, 그리고 오후에는 식품학이나 조리원리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첫 시간이라서요. 식품학 저희 이제 영양 플러스 팀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의 일정, 강의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일반 화학 과정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생화학을 좀 들으신 분들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생화학과하고 식품학이 모두 다 화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과로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생화학에서 했으니까 식품학에서 빼야지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우리 교재에다가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냥 교재 그리고 보충 자료로만 드렸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교재에다가 포함을 시켰고, 요거 수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일반화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2월 5일 첫 번째 강의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수요일 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강의 영상이 올라가는 것은 목요일 날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식품학은 지금 총 7주 동안 21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온라인 인터넷 강의만 하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 요거는 이제 오후에는 식품학이나 조리 원리를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식품학 끝나면 바로 조리 원리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조리 원리는 8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식품학은 7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원리하고 식품학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가 솔직히 이렇게 좀 분리가 된 교과목이 아니라면 이거 그냥 하나에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가 또 이렇게 초점이 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그 교육평가원에서도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 이렇게 교과목을 좀 분리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학은 식품 내에, 그러니까 초점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식품학은 식품 내에 함유가 되어 있는 영양소가 조리 가공 과정에서 변화하는 것을 주로 타겟팅해서 한 거고요. 조리 원리는 식품이 조리나 가공 동안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식품학은 타이틀이 그래서 주로 영양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보고, 제가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먼저 볼게요. 일단 강의 계획이 오늘 첫 번째 주잖아요. 그래서 일반화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원소의 구성이라든가 화학 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생화학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차피 일반화학, 그래서 그 식품 내에 함유가 되어 있는 영양소들의 화학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 보고, 그리고 바로 수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화학이 생화학에서 다뤘던 것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일반화학하고요, 오늘 이제 수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타이틀을 보게 되면 영양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탄수화물 볼 거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에서 영양학이나 생화학에서 다루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특히 생화학에서는 세포에서 탄수화물이 어떻게 대사가 되고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물질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식품학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다루는 학문이 아니에요. 식품학에서의 탄수화물은 이것이 조리 가공 과정 동안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학년 학생들, 학부 1학년 학생들,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처음에 이제 영양학하고 식품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식품학하고 영양학의 차이점, 식품학하고 영양학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영양소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양소에 대해서 배우는 건 다 똑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뭐가 다른데, 그럼 왜 식품학하고 영양학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글쎄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영양학은 이것이 체내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대사가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식품학은 체내가 아니라 입으로 들어오기 전 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학은 이것이 주로 영양소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 과정을 보는 거고, 조리 원리는 식품 군별 분류가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도 조리 원리에서는 곡류, 뭐 밀가루, 서류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식품학에서의 단백질은 조리 원리에서는 두류, 우유류, 난류, 육류 및 어류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식품군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이 조리 원리고, 영양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이 식품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널 원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하고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병합해서 하거든요. 요즘에는 기출문제도 보게 되면 이 문제가 식품학으로 분류가 될지 아니면 조리 원리로 분리가 될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풀이 할 때도 이 경우 어떻게 분리를 하는 제 기준은 일단 식품학 문제인데 영양소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문제를 보면 저는 식품학으로 분류를 하고요. 만약에 곡류가 전분의 호화노화, 그래서 전분의 호화노화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면은 그래서 곡류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타이틀이 그렇게 나오면 그냥 조리 원리로 넣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식품학에서 배운 것은 조리 원리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리 변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 것이 조리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강의 일정을 보게 되면요, 오늘은 이제 일반화학하고 수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지질, 네 번째 주는 비타민, 무기질, 식품의 효소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식품의 효소가 조금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질의 경우에 조금 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단백질이 빠졌네요. 지금 제가 잘못 체크를 했는데요. 여기가 단백질, 여기가 이제 비타민, 무기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식품의 색깔변, 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씩 좀 미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단백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요거 좀 수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겠고요. 제가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된다라는 거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강의 일정은 이렇게 되고 총 21시간 21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 7주간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론 강의 끝나면 복습할 수 있는 형성평가 문제가 브록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시고, 작년에는 제가 이제 홈페이지나 카페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매주 올렸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진행하는 진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또 들어와서 보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형성평가 문제는 이제 브록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진도 나가는 것대로 바로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제가 끝나는 그 교환 끝에 보면은 기출문제가 몇 년도 문제가 제가 같이 첨부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문제풀이를 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선생님들이 그 기출문제를 푸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다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적은 여기에서 배운 부분이 이렇게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유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라는 목적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지는 않고 이런 문제 유형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은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몇 년도에 몇 번 문제라는 걸 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 정리하실 때 그거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드업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 보시면, 요거 먼저 볼게요. 자, 식품학의 계열하고 설명할 거는 좀 딱히 없고, 식품학은 앞에서 이제 타이틀을 본 것처럼 식품 내에 가지고 있는 성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품 내에 가지고 있는 영양소 성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 내에 가지고 있는 영양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식품 내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분들이 있죠. 그래서 맛, 냄새, 향, 냄새하고 향 같고, 맛,
그다음에 냄새, 그다음에 색, 예, 그다음에 식품의 물성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식품에 있는 영양 성분과 고유 성분들을 다루고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조리와 가공 과정 동안에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다음에 냄새 성분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물성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다음에 뭐 전분의 호화노화부터 해서 단백질의 변성, 그다음에 지질의 산패, 예, 이렇게 그래서 조리나 가공 과정 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성분뿐만 아니라 항상 같이 보실 것은 조리 조건이라든가 가공 조건에 따라서 식품 내에 가지고 있는 물성이라든가 기타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뿐만 아니라 왜?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는 뭐 예를 들면은 팩틴의 젤화예요. 그래서 뭐 저메톡시팩틴하고 고메톡시팩틴이 있는데 저메톡시팩틴에서는 설탕만 들어가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 금속 이온이 들어가야 되고요. 고메톡시팩틴에서는 설탕이 들어가서 젤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젤화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결론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임용고시에서는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첨가하는 물질이 구조적인 특징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아셔야지만 서술형 문제를 푸실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식품화학하고 물론 이제 생화학하고 영양학에서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임용이 되셔서 학교 현장에 나가서 강의를 영양교육을 할 때 보게 되면 학생들이 의외로 질문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교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됐어. 그냥 이렇게만 알아도 라고 하면은 요즘 아이들은 네, 납득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왜? 라는 질문에 이런 이유로 이렇게 변화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용고시에서의 문제점은 왜? 이유를 설명하시오.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뭐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문제를 이 수업을 강의를 들으실 때 단순하게 암기 위주보다는 저는 좀 암기는 지금 우리가 2월이잖아요. 2월 달에는 일단 커다란 숲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화학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기전을 좀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에서는 특히나 맛, 냄새, 색깔 성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이름 외우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반기 전에, 그러니까 뭐 맛, 냄새 그거는 이제 식품학의 한 네 번째 주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거 위주로 암기를 하시고 주로 이 앞에서 수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전, 어떻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기전을 정확하게 서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문제를 내고 모의고사나 뭐 이렇게 뭐 문제를 푸신다면 이제 채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데요. 채점을 하실 때 보면 이 선생님 분명히 이거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빈 구멍이 좀 보이거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서술을 하셨을까? 그 답안지를 보면 아쉬운 마음과 함께 제가 뭘 좀 어떻게 이 부분을 채워주면 좋을까라는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암기 위주로 공부하신 분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정확하게 시스템, 그래서 그 기전을 이해하시고 쓰신 분하고 답지가 다릅니다. 근데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보실 때도 채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것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이 이제 응시를 하기 때문에 주요 키워드를 썼는지 어떻는지 그거를 위주로 해서 쓰시고 그다음에 문장의 흐름이 논리적인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시겠지만 뭔가 저 같은 경우에도 채점을 할 때 뭔가
약간 2%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메꾸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2월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연습하시고 모의고사 과정에서 마지막에 부족한 부분은 암기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주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앞에 타이틀에 본 것처럼 지금 수분,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특히 단백질의 변성, 아까 그 계획에서 좀 빠졌는데, 그 다음에 색소, 갈변 반응, 맛과 냄새, 그 다음에 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성이 과거에는 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계속 물성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보셔야 되죠. 자, 요거 강의 일정이고요. 여기 단백질이 들어간다는 거 제가 이렇게 좀 밀려서 썼습니다. 놓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진행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수요일 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업로드는 목요일 날 올라갈 거고요. 제가 여기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변화하는 어떤 과정의 그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의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이해보다는 암기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식품학과 조리원리에서 뭐 맛성분이라든가 뭐 이런 기입형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색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술형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들은 다 이해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분의 호화 노화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팩틴의 젤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유의 응고, 치즈가 제조되는 원리라든가, 그 다음에 지질의 산패와 억제 방법, 그리고 그 효소적 갈변 반응, 효소적 갈변 반응이라든가, 수분의 수분 활성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아까 그 생화학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선생님들이 공부하면 다 아는 것처럼 나는 이거 충분히 많이 했어, 나 이거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2월부터 저희가 이제 이론 강의가 모두 다 끝나는 것이 5월 말쯤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6월 중순부터 6월 중순이나 6월 중순부터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한 15주 정도 진행을 하고 문제풀이 과정 한 11주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 빌드업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업이라는 얘기는 작년에는 빌드업을 이렇게 이론 과정 하면서 문제를 드렸었어요. 그 빌드업 문제는 모의고사 예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와 유사하지만 지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그래서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기 전에 이론 공부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작년에 보니까 빌드업을 이론 과정을 주간에 드니까 그것을 다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바빠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론 과정 끝나고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기 한 3주 동안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저희가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답지가 채점자에게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증을 받아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 저는 이해 중심입니다. 물론 모든 교과목이 다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라든가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형성평가도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내가 바로바로 공부한 것을 입력한 것을 아웃풋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입력만 하시면 이것이 어느 창고에 어느 부분에 입력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한 것이 맞는지 자꾸만 아웃풋하는 연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식품학 OT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지금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식품학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